자, 여러분들 행정사 실무법은 그 나머지 이제 비송이나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단문 암기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행정사 실무법에서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사례 문제죠. 왜냐면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아예 못 쓴다, 또는 쓰더라도 전혀 관련된 논점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결국 0점, 사례가 40점 정도 배점이 되는데 그 40점에서 0점이 나오니까 과락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결국 행정사 실무법에서 핵심은, 행정실무법에서 핵심은 그 사례인데, 사례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행정심판법이라고 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 범위가, 근데 실제로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체를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그 2014년이랑 2015년,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게 처음 출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전혀 아닌 뭐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절차상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사실 뭐 절차상하자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론이라는 다른 과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과 관련 없는 부분이 사실은 시험 범위 외의 부분이 좀 나왔고, 그 외에는 그 시험 범위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심판법에 있는 어떤 내용이 뭐 행정심판 오고지, 불고지 뭐 이런 것도, 기속력 이런 게 나왔는데, 기속력이나 또 뭐 심판 청구이익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이런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사례 문제, 그러니까 행정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 사례 문제는 결국 그 행정소송법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강의 시간을 또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행정 사례가, 행정심판법 사례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답안지에 뭐 어떤 쟁점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한 뭐 3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올해 이제 나올, 한마디로 이제 시험 문제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행정실무법의 사례, 요거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의신청의 법적성질. 요거는 뭐 기출문제로도 나왔는데 그 나올 확률이 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2023년에 제정이 됐는데, 행정기본법에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것이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지휘는지, 아니면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라 그냥 처분청한테 직권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그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만약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면은 처분청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변경 가능한데, 만약 이때 이 신청이 그냥 처분청한테 직권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거라면은 그럴 때는 기사도과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사유로도 추가 변경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이 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취소심판의 대상 결정,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검사에 대한 경고 조치처럼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 바로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밑에 있는 그 행정청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라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를 했는데, 옛날에는 판례가 처분성 부정해서 대상자격 근결로 각하했는데 최근에 판례가 처분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 판례들, 제 개인적으로는 2가지 판례, 검사에 대한 경고 조치,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이게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 외에도 변경 처분, 증액 감액도 중요하지만 변경 처분 시 소외 대상, 이런 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고적격, 그러니까 청구인적격이죠. 청구인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했을 때 그런 법률상 이익, 청구인적격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 아주 꼼꼼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사안 보습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를 좀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심판 청구 이익. 개인적으로 협의의 소익인데 이미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대우해양조선 회계사건, 회계법인 사건이 워낙 중요한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우 해양조선 회계법인 사건, 그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때와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이야 아시는 바와 같이 오고지 불고지 효과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자, 출제 진짜 많이 됐죠. 근데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미 2번이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근데 또 나오겠냐? 3년 연속. 글쎄요. 물론 그렇긴 한데 단지 임시처분,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보 수단으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임시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은 좀 나올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청구의 변경, 그러니까 소의 변경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참가, 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미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그 심판 청구 요건, 대상적격이나 청구인적격, 특히 대상적격에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상적격 인정하기 위해 신청권이라는 그 신청권에 대한 논의겠죠. 그리고 본안에서 어떤 거부나 부작위 위법이 있을 때 인용 재결로서 처분 재결이나 처분 명령 재결, 그리고 특정 처분 재결이나 일정 처분 명령 재결, 이런 그 학설 판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확률이 높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가장 중요하죠. 재결. 그죠. 항상 재결과 관련돼서는 재결의 모든 내용을 다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취소심판에서 어떤 재결이 있고 어떤 재결이 있고 재결의 효력으로 기속력, 그 다음에 형성력, 제3자력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명령 재결이나 거부처분 시도 재결, 이런 무효동 확인 재결에 대한 어떤 재처분 의무 위반 시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심판법 49조 2항부터 사망 사항의 재처분 의무 위반 시 의무이행 확보수단 관련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둘 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로 또 나왔지만 또다시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가? 어떤 거부처분 시도 재결이나 무효 확인 재결 또는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명령 재결이 나왔는데 행정청이 어떤 재처분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다. 이런 경우죠. 그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자주 나오진 않은 쟁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굉장히 꼽힌다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잘 키운 C급 하나 열애급 안 부럽다. 그랬을 때 12번. 그러니까 이게 C급이긴 한데 저한테는 A급. 이거는 어떤 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강사, 교수의 감이라고 보는데 저는 12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 다음에 13번은 오고지 불고지 효과. 이게 이제 최근에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경감 승진이라고 이제 경찰 간부 승진 시험에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조금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적어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어떻게 나왔던 이 쟁점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이 쟁점을 다 완벽하게 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써야 될지, 이 외운 쟁점 중에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 결국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해를 하셔야만 사례 문제에서 답안지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강의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 그때 그 강의를 꼭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